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애플이 중국에서 잘 나가는 이유, 중국 진출 후에 320조 극비 계약 진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애플이 중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죠. 중국이 굉장히 잘 나가는 배경과 그리고 왜 지금 현재 이러한 뉴스가 나왔는지 그 배경,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티브 잡스 뒤를 이어서 애플의 CEO를 취임한 팀 쿡은 회사를 엄청나게 키워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잡스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애플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이죠. 팀 쿡의 애플 성장 비결 중에 하나는 중국 진출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문을 성공적으로 열어젖히면서 고속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그런데 팀 쿡이 중국의 사업을 위해서 2016년 극비에 2,750억 달러, 약 323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계약의 주요 내용, 애플이 중국 사업 유지를 위해서 중국 업체들의 부품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중국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중국 업체의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이 완전히 노출이 되죠. 백도어 시스템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중국하고 같이 연합을 하면서 완전히 어려운 일을 만들었죠. 왜 이렇게 이 배경이 되는 2016년도가 이 배경이 되는데 2016년도가 이 배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국 대학과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미국이 때려도 중국에서 아이폰 잘 팔려 애플 중국 진출을 위해 323조 극비 계약입니다. 8일날 미국 IT 전문 매체이죠.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팀 쿡은 2016년 5월 중국 정부와 2,750억 달러, 약 323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디인포메이션은 애플의 내부 문서와 관계자들 인터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애플 내부 문서와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해서 팀 쿡이 2016년 중국 사업 진행을 위해서 중국 관리들과 중국 경제와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약속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팀 쿡은 최소 2,7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서명했다는 것이 디인포메이션 보도의 골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중국 정부는 애플이 중국 경제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이죠.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는 가지만 중국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중국 정부를 달래기 위해서 팀 쿡은 중국 정부 관리들과 만나서 로비 후에 5년짜리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계약에는 상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과 함께 성장한다라는 내용도 담겼어요. 이 계약으로 2016년 팀 쿡의 중국 방문 도중에 이루어졌으며 애플 경영진들이 이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디인포메이션에서 발표한 건데 Inside Tim Cook's Secret 255 billion deals with Chinese authorities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중국 정부와 275억 달러의 딜을 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아이클라우드 등 각종 애플 서비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를 면제받는 대신에 중국 제조업체가 제조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하고 중국 인재 훈련을 지원을 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끌어올려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골자입니다. 더불어 중국 공급업체의 부품도 더 많이 사용하고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의 계약을 맺는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이래서 애플이 중국 정부의 중국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2016년부터 중국 기업과 계약을 맺기 시작을 했죠. 이 계약이
2016년 5월 달에 계약이 되었고, 바로 그때 2016년 5월에 팀 쿡은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 애플이 중국의 차량 공유 업체죠. 지금 가장 핫한데 디디 추싱. 이 디디 추싱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해인 2016년 중국 최대 풍력 터빈 제조사인 신장 금풍과기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도 발표를 했죠. 2017년에는 아이클라우드 사업장을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서버예요. 서버 자체를 아예 중국으로 옮기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서버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중국과 공유할 수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2018년도에는 중국에 3억 달러, 약 3,537억 원 규모의 클린 에너지 투자 펀드도 론칭했습니다. 지금 2016년 5월 이후에 팀 쿡과 애플 최고 운영 책임자인 제프 윌리엄스, 정부 업무 책임자인 리사 잭슨은 중국 정부 고위 관리직들과 만났죠. 내부 문서에 따르면 팀 쿡은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했고, 이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1250단어의 분량의 합의서에 작성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이라는 거죠. 이 계약에는 중국 제조사들이 앞선 제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다시 말하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애플이 전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과 중국 인재의 교육, 훈련, 중국 공급사의 부품을 더 많이 사용, 중국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쓰고 중국 대학이나 중국 IT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국의 IT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이러한 사태를 지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애플이 눈에 가시라는 입장입니다. 애플과 지금 중국 정부가 맺은 계약 기간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5년. 그래서 2021년 올해죠. 올해 5월 달에 이 계약이 끝납니다. 이 계약은 의의가 없다면 2022년 5월까지 자동으로 1년 추가 연장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2022년 5월 달까지 이 계약이 연장이 되고, 그 이유는 완전히 불투명해진 사태가 나오는 거죠. 다만 이 계약에 별다른 추가 사항이 없으면 2022년 5월까지 자동으로 1년 연장하는 세부 사항도 넣었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5월까지 그냥 자동으로 올해 5월 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2022년 5월 달까지 그대로 연장이 되고, 2022년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계약을 안 하든지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협상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규제를 없애고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T 매체인 CNET도 팀 쿡이 노련한 정치가가 되어서 애플의 사업을 위해 세계 지도자들과 관계를 구축한 방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애플이 국제 협상에서 팀 쿡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CEO에서 물러나면 이 문제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의 압박에 의해 중국의 화웨이가 휘청거리는 위기를 겪고 있는 사이에 애플의 아이폰은 중국 내에서도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대놓고 도와주기 때문에 제재도 안 가하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사지 마라. 특히 삼성과 같은 경우는 제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의 설 수도 없는, 이전에 삼성과 같은 경우는 중국 내 판매 1위를 달성했던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존재감조차도 없는 그런 회사로 변모가 됐다라는 사실이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10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제조사 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출시한 아이폰 13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전체 아이폰 판매량을 견인했기 때문이죠. 10월 애플의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9월달 대비 46%나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죠. 점유율이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져서 이것을 극복하기에는 도저히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지금 폴더블 폰을 통해서 약간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1위 업체인 삼성이 가장 고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중국 시장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지금 이때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그 배경은 뭘까요? 지금 일단은 아까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는 그림이 조금 좋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린데, 중국의 눈치를 보는 애플 2017년 7월 달에 중국의 새 사이버 정보 보안법에 따라서 중국 내 데이터 센터 개소 계획 발표, 중국 당국 검열 대상 어플리케이션 등 중국 내 앱스토어에서 삭제, 2018년 2월 중국 사용자들의 아이클라우드 계정 중국 국영 서버로 이전. 그래서 중국의 입맛에 맞게 완전히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미국, 영국, 호주에게는 강경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내용의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애플과 중국의 핵심 타협 내용을 보면 고객 데이터를 중국 정부 소유의 기업의 서버에 저장, 고객 데이터 법적 소유권도 중국 국영기업에 이전, 중국 공산당에 비평하는 앱 금지, 2017년 이후 5만 5천 개 앱 장터에서 삭제, 중국 내에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애플의 국가별 부품 공급사 내용이 좀 나와서 이것도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국, 홍콩을 포함해서 41개 부품 공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어쩔 수 없어요. 대만은 TSMC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 공급사들이 대만에 많기 때문에 46개, 일본 38개, 미국이 37개, 미국보다도 중국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국 13개, 기타는 23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한 내용 한번 지금 이야기를 좀 써볼게요.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때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릴게요. 2016년 5월 달에 중국 정부와 맺은 계약은 2021년 5월에 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제 1년 연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2022년 5월 달에 이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16년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예요. 그때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홍콩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민주당 정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 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친중에 가까운 세력이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져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까지 이것 때문에 미중 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상태이죠. 당시 모든 여론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 해가 애플이 중국과 계약한 해 2016년이란 사실이죠. 이번에 정보 유출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애플의 출구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애플은 현재 중국에서의 전력 제한으로 인해서 10년 만에 중국에서 아이폰 라인업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아이폰의 생산 라인을 일부를 인도와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부 이전을 했고요, 이미. 니케이 아시아는 8일날 타이페이발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 9월과 10월에 10년 만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조립이 중국에서의 공급망 제약과 전력 사용 제한으로 인해서 며칠간 중단되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 벌어지는 중간선거, 그리고 2024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출발을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 행정부의 간섭을 많이 받은 애플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보를 조금 유출을 시키고 출구 전략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폭스콘의 인도 공장 운영 현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폭스콘이 지금 인도와 베트남에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여기서 아이패드, 아이폰을 일부를 만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국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국과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나라, 인도죠.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베트남도 지금 민주주의 회의에 초청까지 안 하면서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러한 길들이기들 그리고 애플이 다음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하게 되면 이번에 출구 전략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양한 의견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